선택이 5명의 운명을 정한다. 위기 상황 대처법을 체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시뮬레이션 지어야 산다! 자, 화면을 보여드리고요. 문제 보기 6개를 드립니다. 6개 중에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틀린 답. 틀린 답 5개를 오남 여러분들이 싹 지워주셔야 성공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십시오. 매년 이맘때면 급증하기 시작하는 화재. 화재는 한 번 시작되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화재 사고에 있어서도 사망자를 낳는 중대한 원인은 따로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화재 사고 사망 원인 분포를 살펴보면 바로 이것이 사망 원인 중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화재 사고 사망자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피난 시간이 부족해짐. 이동 중 다쳐 대피가 불가능해짐.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함. 정신적 충격으로 대피를 포기함. 장애물로 인해 대피가 불가능해짐. 대피 경로를 알아내지 못함. 선택, 지워야 산다. 네. 그 화재 사고가 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들 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하지만 저 5가지 중에 하나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장동혁 씨부터 출발. 일단 화재가 나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네. 정신적 충격으로 대피를 포기는 안 하죠. 그렇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오케이. 자, 천명훈 씨. 네. 저는 위험한 방법으로 탈출함.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자,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천명훈 씨 수학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 동생들을 위해서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큰 거 하나 해드립니다.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피난 시간이 부족해짐. 별로 큰 거 같지 않은데요? 큰 건데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일까요? 야! 야, 진짜 그게 정답이었어요, 조용기 씨. 와 정말 큰 거 하나 하셨네. 와 너무 크셨다. 뭐야? 너무 크셨어. 그냥요 오늘 뭐 체면이 이만저만 아니십니다. 자, 정답하면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탈출 넘버 원. 화재 사고에 있어서 사망자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화재 사실을 늦게 알아차려 피난 시간이 부족해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화재 사고 사망 요인 분포를 살펴보면 화재 발견의 지연으로 인한 피난 여유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화재는 일단 시작되면 불과 5분 이내에 집 전체 혹은 공간 전체를 태우고 동시에 윗집, 옆집 등 바로 이웃한 공간으로 번져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연기는 그보다 몇십 배로 더 빠른 속도, 즉 몇 초 내에 퍼져 질식사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화재는 시작되는 그 즉시 사람이 이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화재 경보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건물을 세울 때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화재 경보기는 불이 시작되는 그 즉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엄청난 소리를 내므로써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화재 경보기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생명을 잃는 것일까요? 최근 일어난 몇몇 대형 화재의 경우 평소 관리 소홀 등의 원인으로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지만 설사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 하더라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 소리를 어째서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실제 아파트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실제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그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습니다. 그 소리의 크기는 약 95데시벨. 이 정도면 지하철 승강장에 전동차가 들어올 때의 소음보다 약간 크며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큰 소리가 아파트 실내에선 어떻게 들릴지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아파트의 안쪽 침실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두 남녀. 텔레비전에선 일상적인 수준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두 사람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 두 분 텔레비전 소리를 잠시 줄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요? 넌 못 들려? 아니 잘 안 들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침실 밖으로 나가보시죠.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아직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시나요? 미세하게 살짝 들리는 것 같은데요? 살짝 무슨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소리의 출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경보음만요? 그만이야. 경보음 소리 크게 들리는데요? 워낙 방음 장치를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놀랍게도 안 들리는구나. 복도에서는 약 95데시벨의 화재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중. 야, 이거 심각하네요. 그 상태에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닫자 그 소리가 뚝 약 60데시벨로 떨어지더니 더 안쪽에 현관 중문을 닫는 순간 또다시 뚝 약 50데시벨까지 떨어지고 거실을 통과해 침실에 도착했을 때는 약 40데시벨의 작은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화재 경보기 소리. 탈출 넘버원 봤어? 지난주에는 못 봤어. 40데시벨이면 일상적인 말소리가 약 50데시벨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작은 소리. 네. 거기에다가 텔레비전이 켜진 상태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이거 화재 전혀 안 경보음은 들리겠네요. 다른 소리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문과 문을 거치는 사이에 점점 작아져 집 안에 있는 우리의 귀에 아예 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과 1분 이내에 우리 집까지 연기가 들어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1초라도 빨리 경보음을 들어야 하지만 이런 원인들로 인해 우리는 정작 중요한 소리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어져서 차음 성능이나 방음 성능이 뛰어난 건축물일수록 아파트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집 안 구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도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TV 등 일상 소음이 들릴 때나 잠들어 있을 때처럼 인지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화재 경보음을 제대로 인지할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화재 초기에 단 몇 초라도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화재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밤중에 고온이 잠들어 있을 때 불이 나서 화재 경보음이 울린다면 어떨까요? 미국 연방방화협회에서는 화재 경보기가 수면 장소에서 75dB의 소음 레벨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90dB의 크기로 전달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국내 한 병원의 수면 실험실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에 잠을 깨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수면실 안에서 실험맨이 잠들기 시작. 약 30dB의 소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실험맨. 그런 다음 약 60dB로 소리를 키워봤지만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실험맨. 그럼 어느 정도의 소리에 실험맨은 잠에서 깨어날까요? 이윽고 75dB로 소리를 키우자 실험맨의 뇌파가 급격히 변화, 즉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에 도착했을 때 화재 경보음이 약 40dB였던 것 기억나시죠? 따라서 깊은 밤 잠들었을 때 복도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음으로는 사람이 잠을 깰 수 없으며 최소 75dB 이상의 소리가 들려야만 화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데 혹시나 있을 화재 시에 적절한 크기의 화재 경보음을 들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넘버원에서 제안하는 해결책은 바로 단독형 화재 경보기. 단독형 경보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쉽게 판매처를 찾을 수 있으며 가격대는 2~3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설치도 비교적 간단해 천장에 이렇게 설치하면 연기나 열기로 화재를 감지해 작동하고 만약 거실에 설치되어 있을 시 방문을 닫아도 방 안까지 80dB 이상의 소리가 전달됩니다. 오, 저거 나가야겠다. 이웃집에서 화재가 났을 때 더 빨리 화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관문 등 밖으로 통하는 길목에 설치를 하고 거실에 하나, 부엌에 하나를 더 설치하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 화재 경보음과 그 밖의 가정 내 소음은 15dB 이상의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텔레비전 소리 크기 등은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야만 화재 경보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당신의 가족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뭐 저희들이 뭐 늘상 뭐 아파트 복도나 건물에서 이렇게 늘상 볼 수 있는 그 화재 경보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저희들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선생님 화재 시에요. 그 사상자를 낳는 그 또 다른 주요 원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화재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 다음으로 많은 원인,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원인이 피난 기회 또는 경로를 상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일하고 있는 건물에서 비상시 대피 방법을 평상시에 알아두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조영기 씨 큰 역할을 하셔서 뭐 저희들은 뭐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는 됐습니다. 이유진 씨. 나는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틀릴 때 이거 변명이 아니라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거 있잖아. 예. 기억을 상기시켜야 될 거는 꼭꼭 틀려줘 내가. 강하게 기억시켜드리기 위해서. 꽉 꼬집어주고 옆에서 그냥 꽉 꼬집어주고. 하지만 뭐 예. 그럼 뭐 정답을 맞추신 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대로 예, 그대로 자리 배치는 특별히 이동은 없겠죠, 유진 씨? 그렇죠. 우선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자, 두 번째 예. 문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시뮬레이션이 또 준비가 돼 있을지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